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출발선 찾기 2회차 이어집니다. 100일이 다 되도록 손자의 얼굴을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냉정한 시부모님의 곁을 용기 내어 떠나는 젊은 색시와 신랑이 어떻게 살아가려는지 여러분 같이 지켜볼까요? 오빠 고마워요. 나는 서서히 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나가기만 하면 나도 부업을 하겠다. 무슨 일을 한들 이보다 더 비참하진 않을 것 아니냐. 온갖 말로 남편을 볶아댔다. 손자의 100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부모님은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다. 무척 서운했다. 아들의 100일과 친정 어머니의 회갑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었다. 시부모님이 100일을 차려주신다면 나는 회자도 꺼내지 않고 넘어가려는 속셈이었다. 남편은 어떻게 그냥 넘어가느냐며 내려가잔다. 사실대로 말했으니 걱정 말라면서 나는 내심 축의금을 기대했다.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올린 뒤에도 몇 번이나 방을 들락거리며 머뭇댔다. 시부모님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식모살이를 했어도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친정어머니의 회갑에 다녀온 후부터 남편은 변하고 있었다. 아지랑이가 유난히 아롱지던 어느 봄날, 저녁때가 한참이나 남아있는 시간에 그는 빈 경운기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찌된 일이냐 물었다. 그는 작정한 듯 돈 이야기를 꺼냈다. 친정에 갈 때마다 자신의 구차한 모습을 최대한 숨겨달라고 부탁하던 사람이 어찌된 일일까. 시누이는 고물상을 했었다. 남편도 서너 달 거기서 일을 했었고 그런데 고물상을 팔고 식당을 개업한단다. 남편은 그 고물상을 꼭 인수하고 싶다는 것이고 나는 귀가 번쩍 뛰었다. 부모 슬하를 떠나면 굶어 죽을 듯 두려워했던 남편이 아닌가. 계획이 있는 게 분명했다. 목표를 세운 게 확실했다. 남편의 결심을 꺾고 싶지 않았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다. 아이를 업고 걸리고 친정으로 향했다. 어머니 회갑에 다녀온 지 2달도 되지 않은 친정행이었다. 친정에 왔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영부영 이틀을 허비하고 말았다. 오빠가 나를 불렀다. 내일은 올라가야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오빠는 나를 데리고 읍내로 나왔다. 잠시 기다리라며 은행에 들렸다 나온 오빠는 돈 뭉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어서 올라가거라. 가서 열심히 살아. 내 남편이랑 아이들 잘 챙겨주고. 너를 본 순간 깜짝 놀랐단다. 내 얼굴이 그렇게 슬퍼 보일 수가 없었어. 어머니 회갑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었거든. 오빠의 말에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오빠는 내 사정을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오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설마 남편의 직업을 알았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오빠가 속상할 텐데. 난 어쩌다가 오빠를 속썩이는 동생이 되었을까? 좋은 신랑감을 골라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럼하고 떡 먹듯 약속했었다. 그랬던 내가 무슨 염치로 돈을 받아드는가? 오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다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게요. 마음속으로만 맹세를 하며 버스에 올랐다.
포천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놀라는 모습이 보고 싶어졌다. 우선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가 아이들을 안고 좋아 난리를 치겠지. 기저귀 가방을 내려놓고 심각하게 앉아있자 그가 내 눈치를 살필 것 아니겠어? 모르는 채 뜸을 들이는 거야. 그는 일이 틀려졌나 보다 하고는 물어볼 것도 없이 한숨을 쉬겠지. 그 찬스에 짜잔. 여기요. 얼만지 세어보지 않았는데 큰돈인 것 같아요. 소매치기 당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 정도면 당신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어요 하고 돈 뭉치를 내놓으면 돼. 아마 그는 나를 안으며 환호성을 지를걸. 나는 방에 들어서기 무섭게 생각해두었던 그대로 연기를 했다. 그는 내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양팔에 안아 올리며 이젠 됐다라는 말을 외치더니 내 손을 힘주어 잡는다. 유난히 굵어진 마디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잠시 후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부모님을 설득한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나서기로 했다. 나는 이제 두려운 게 없다. 천군만마 부럽지 않은 오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3, 2, 4 남편은 개운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단다. 어찌 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우선 가구를 청산하고 나머지 돈으로 집 보증금을 치른 다음 중고 경기와 리어카를 사자고 의견을 모았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니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면 모든 일은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안방으로 향했다. 6월이 다가오고 있건만 그날 밤은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른다. 아버님, 어머님 주무세요. 저예요. 드릴 말씀이. 어서 들어오너라. 저 부모 자식 간에 뭘 그리 꾸물거려? 할 말이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라.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여 할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겨. 마음에 두고 있으면 병난다 병나. 나는 공손하게 무릎을 꿇었다. 저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분가하려고요. 오래전부터 생각했었는데 무엇라 말씀드려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다행히 오빠의 도움으로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집만 되어 살고 있는 게 여간 죄송스러워야지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웃으며 보내주세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을.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았던가. 말이야 바로 말이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던가. 말없이 떠나기로 서니 아무리 시부모님이라도 우리를 붙잡아 앉힐 명분이 있겠는가. 사선을 넘나들며 처대도 나았던 난데 밖에 나가 무슨 일인들 못할까. 아니지 아니야. 이 찬스를 놓쳐서는 안 돼. 남편의 여린 마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행여내가 허락을 받아내지 못하면 남편 bod장엔 그냥 이 집에 주저앉을 걸. 아마 자칫 했다가는 일이 숲으로 돌아갈지 몰라. 참자. 참아야 해. 나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죄인처럼 아버님의 승낙을 기다렸다. 그래?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네 남편 생각이냐? 제가 그래 내 생각이라. 아버님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를 악물고 앉아 있으려니 그동안 그가 따갑게 들었던 말들이 또렷이 생각났다. 부모가 되어가지고 언제 돈 한 푼 요구하더냐, 전기세를 내더냐, 방세를 내더냐, 쌀을 샀더냐, 생활비를 보탰더냐, 공짜로 살면서 툭하면 가불이네 그려. 저 벌어 저 먹고 살라는데 그것마저 못하면 뭐 해먹고 살래? 세상살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 모르느냐? 너희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는다. 저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다. 우리만 큰 불효를 저지르고 생각 없이 사는 바보가 또 있을까 싶어서. 그래 알았으니 건너가거라. 알았다는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방문을 열고 나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나를 옥죄던 쇠사슬이 풀리는 것 같았다. 막상 허락을 받고 나니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님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
밭일하랴 강 건너 다니며 사람들 관리하랴 아버님 수발 들랴 신경 써야 할 일이 어디에 한두 가지인가. 그냥 오빠가 준 돈으로 가불만 갚을까? 아니지. 고물값을 올려주시지 않는 한 다시 가불 인생이 될 수밖에. 어쨌든 기다려봐봐. 혹시 알아? 우리를 붙들어 앉히고 싶어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그건 아니다. 차라리 모래 아래서 싹트기 바라는 게 나을 거다.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도 달라져 있었다. 서로의 시선을 피하는 어색한 동거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일하러 나가는 남편이 부러울 정도로 나의 하루는 1년만큼이나 지루했다.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신우의 식당 개업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며칠 후 저녁 설거지를 끝낸 나는 아버님의 부름을 받고 안방에 들어갔다. 내가 말이여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말이여 네가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 말이여. 먼저 물어보자. 자 애비인 내가 네 남편을 잘 알겠니? 몇 년 안 된 네가 잘 알겠니? 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만 나는 아버님이 남편의 허물을 들추어 내리는 것임을 잘 안다. 매양 그래 오셨으니까 게으르다 생각이 없다. 답답하다 무능하다 철없다. 니는 저놈이 순한 줄 아니? 하긴 몇 해나 되었다고 알겠니? 내 너를 내놓고 싶어도 술만 먹으면 너를 두들겨 팰까봐 데리고 있는 거요. 니를 딸이라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가 살래? 설사 두들겨 맞고 살지언정 나가 살겠습니다. 천성이 착한 사람이니 제가 참으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하나 더 묻자. 이사 갈 때는 정했느냐? 내 아가씨가 살던. 뭐야 설마 했더니 그애 당신 건너가서 얘 남편 데려와서. 아니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 나는 어안이 벙벙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님 뒤로 남편이 들어왔다. 남편은 꽁꽁 얼어 있었다. 야, 이 가입표야. 처가에서 구걸한 돈으로 부모를 배신해 기껏 결혼식 올려주었더니 그 은공이 이거드냐? 내 지금부터 하는 말 명심해라. 갑을 1원도 남기지 말고 다 갖고 나가라. 정씨는 물론 일하는 사람 어느 누구라도 빼가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다. 자고로 부모 배신한 놈 잘 되는 거 못 봤다.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너희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 이미 양자 줄 때 호적까지 파줬은 게 어차피 네 것들하고는 8촌이 넘는다 이거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어디서 말대답이야? 말대답을 당장에 나가라는데.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들을 폐륜화로 만드는 아버지를 바라볼 자신이 없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주먹을 불끈 쥐며 밖으로 나왔다. 보란 듯이 자수성가하리라. 남편과 행복하게 살리라. 다음날 나는 아침밥을 지어 안방문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님 식사하세요. 가지고 나가거라. 이 시간 후론 밥상 들이지 말어. 부모 배신한 것들이 무슨 짓거린들 못하겠니? 하마터면 나는 밥상을 엎을 뻔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몸이 떨렸다. 한참 동안 꼼짝할 수 없었다. 누가 들었을까 무서웠다.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자식에게 할 수 있는가? 나야 미워해도 괜찮다. 하지만 남편은 당신 아들이 아닌가. 그동안 받은 상처로 눈물 짓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보셨는가 말이다. 이사하는 날 시부모님은 만발한 아카시아 꽃만큼이나 화사한 옷을 입고 나들이를 가셨다. 내가 그렇게도 못된 며느리였던가. 일하던 가정부가 이사를 간다 해도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편이 울고 있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부모님이 고마웠다. 행여 어머니라도 아들을 붙잡고 늘어지면 남편은 도로 주저앉을지 모른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다니. 시아버님과 우리는 구총간이다. 먼지 하나라도 이삿짐에 묻어 실려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이삿짐이 꾸려졌다. 정씨가 멀뚱히 서서 우리를 바라본다. 우리 대신 부모님 좀 살펴주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남편이 손을 내민다.
마음 같아서는 따라가고 싶으나 남아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남기로 했네. 얼른 성공해서 옛말하고 살게 항상 기도하겠네. 정씨가 눈물을 훔친다. 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다. 훌쩍이며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절대 그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애들 보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오셔요. 건강 잘 지키시고. 남편이 안 되겠다는 듯 경운기에 시동을 걸었다. 나는 차마 시부모님께서 오해하실지 모르니 오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정씨는 한동안 아이들이 보고 싶어 몸살을 앓을 것이다.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딸이 손을 내밀어 정씨를 부른다. 아찌 어쩌와 엄마양 아빠양 같이 가게 어쩌. 남편은 경운기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딸이 울음을 터뜨린다. 정씨는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신우의 고물상은 부잣집 문간방에 살 때 남편이 일했던 곳이니 많지 나도 몇 번은 갔었던 곳이다. 과수원의 과일 선별장으로 지어졌다는 집은 마루가 방과 부엌을 합친 것보다 넓은 기이한 집. 결코 집이라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설펐다. 슬레이트로 겨우 하늘만 가린 집은 단열과는 거리가 멀었다. 뒤 틀린 채 삐걱대는 베니어판의 현관문과 갈라진 벽이 아니더라도 누추함을 말해주는 것은 한둘이 아니었다. 제발 우리가 사는 날까지 비바람이나 잘 막아주었으면. 비닐로 뒤덮인 마당은 쥐레반만큼이나 위험하다. 유리조각, 철사토막, 못등이 묻혀있어 장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나는 넓은 마루가 있는 곳으로 위안을 삼기로 했다. 이 집 역시 외딸다. 동네에서 쫓겨난 집인 양 외로워 보인다. 난 우리 직업상 후미진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잘 안다. 알면서도 나는 또 그게 싫다. 나는 언제 동네 속에서 살 수 있으려나. 두 아이의 부모가 되고 나서야 의정부집에 있던 혼수를 가져왔다. 갑자기 살림이 많아지니 정신이 없었다. 와중에 신혼 때 일이 생각났다. 어느 날 의정부집에 다녀오신 어머님이 우리 방으로 들어오셨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세상에 나무의 혼수를 도둑질에 싣고 이사를 가다니 내 꼭 다시 사주마. 어머님의 말씀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있어 보증금을 빼주러 갔는데 이삿짐을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더란다. 아무 의심 없이 돈을 건네주고 대청문을 열었더니 장식장이 텅 비어 있더라는 것이다. 신랑이 고발을 하겠다며 흥분하고 나섰다. 나는 썩히느니 누가 가져다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신랑을 다독였다. 시어머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나는 개의치 않았다. 사랑댐도 못해본 혼수, 어찌 아깝지 않았겠는가. 나는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혼수와 한 달도 채 살아보지 못했다. 다행히 자개장롱은 방 윗목에 딱 맞았다. 화장대도 제자리를 잡았다. 이젠 재봉틀이 문제다. 오빠는 여자가 바느질을 하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고 했었다. 그래서 나는 재봉을 배웠었고 오빠는 재봉틀에 앉아있던 내 모습이 곱게 보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재봉틀을 놓을 때가 마땅치 않다. 친정어머니는 재봉틀은 항상 방에 놓고 쓰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면 마땅한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괜히 가지고 있다 못 쓰게 되면 그게 더 속상할 테니까. 텅 빈 장식장을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 도둑맞은 그릇들을 다시 사주신다던 시어머님의 약속을 나는 믿지 않기로 했다. 비록 헛것이 되어버린 혼수지만 친정 부모님을 만난 듯 반가웠다. 오빠와 같이 의정부 시내를 돌며 혼수를 고르고 다녔던 생각도 났다. 오빠는 내가 왜 장롱 대신 비키니 옷장을 고집했는지 지금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내 얼굴이 그렇게 슬퍼 보였단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건네주던 오빠의 말이 생각난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어. 아이들은 배가 고픈지 칭얼댔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아침부터 굶고 있었다. 남편을 따라 식당으로 향했다. 남편이 순두부를 시켰다.
아들을 안고 젖을 물렸다. 젖이 나올 리 없었다. 눈물이 쏟아진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시집을 왔던가. 서럽다.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보고 있던 남편이 나를 다그쳤다. 이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애들을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없이 꾸역꾸역 밥을 넘겼다. 남편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대충 이삿짐이 정리되었다. 이젠 이불 빨래만 하면 된다. 이불을 펼쳤다. 헝 것이 되어버린 이불엔 지도가 그려져 있다. 조카 녀석의 솜씨다. 밉다. 그 녀석도 시누이도 시어머님도. 아들 딸 많이 낳아라. 돈방석에 앉아 살아라. 각시말 다 들어주는 신랑이 평생 깨볶으며 살아라. 혼수 이불을 꿰매며 들려주던 동네 아주머니들의 덕담이 들리는 것 같다. 나는 아주머니들의 덕담을 기억하며 이불을 꿰맸다. 꼭 그렇게 살고 싶었다. 혼수와 다시 만난 게 꿈만 같다. 미안한 마음에 닦아주고 어루만져니 제법 윤기가 흐른다. 입이 귀에 걸린 신랑이 묻는다. 와, 새 신랑 된 기분인데 마치 결혼식 앞두고 혼수 받던 느낌이야. 당신도? 남편은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은근히 그런 남편이 좋았다. 나도 그래요. 그런데 어쩐대요? 신부가 폭삭 늙어버렸으니. 나는 능청스레 웃었다. 아이들도 덩달아 좋은가 보다.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 우리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서야 진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